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 좀 빠르게 훑어볼게요. 캐나다 최초 우주비행사이자 또 전직 장관이셨죠. 마크 가노의 타계 소식이 있고요. 네,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리고 미국발 새로운 관세 조치에 이것도 좀 심상치 않고요. 또 전국적으로 지금 심각해지는 산불 상황까지 현재 캐나다가 마주한 주요 현안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네요. 자, 그럼 이 내용들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네, 여러분을 위한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정말 캐나다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마크 가노가 76세로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짧은 투병 끝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하는데요. 하원에서도 그를 기리기 위한 묵념의 시간도 가졌다고 하고요. 네, 그의 삶은 정말 뭐랄까 대단했죠. 흔히 이중적 유산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중적 유산이요? 네, 그러니까 1984년에 캐나다인 최초로 우주비행에 성공했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총 3번이나 우주왕복선 임무를 수행했고요. 3번이나요? 와. 네, 그리고 캐나다 우주국 CSA 국장을 지내면서 캐나다 우주개발의 그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죠. 정말 대단한 과학적 업적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죠? 정치에도 뛰어드셨던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정계에 입문해서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교통부 장관, 외무부 장관 같은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어요. 와, 정말 과학계와 정치계를 다 경험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 두세 개를 잇는 뭐랄까 독특한 다리 역할을 한 셈이죠. 동료 우주인 조슈아 쿠트릭은 언제나 나의 영웅이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크리스 헤드필드는 우리 모두에게 용감하고 모범적인 캐나다인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정말 한 시대의 상징 같은 분이었어요. 정말 큰 별이 졌네요. 이런 추모 분위기 속에서도 근데 캐나다는 또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산 철강이랑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거의 2배죠. 2배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어요. 네, 맞습니다. 마카카니 총리는 이걸 두고 부당하고 불법적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은 했는데요. 네. 근데 당장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 이건 아니고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지켜보는군요. 네. 하지만 경제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좀 즉각적인 파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DR 루평 같은 회사는 관세 부담 때문에 미국 수출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수출 중단까지요? 그럼 직원들한테도 영향이 크겠는데요? 그렇죠. 거의 300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영향이 갈 수 있는 문제고요. 또 양주업계, 맥주 만드시는 분들, 알루미늄 캔 가격 오를까 봐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이게 기업들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데 여기에도 이 관세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캐나다 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묶어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바로 이 관세 문제를 꼽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국제 무역 분쟁이 국내 통화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좀 복잡한 상황인 거죠. 참.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압박이 심한데 동시에 캐나다는 또 다른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바로 산불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해요. 특히 BC주, 엘버타주, 서스케처원주 같은 서부 지역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몇 년 만에 2번째로 최악의 시전 시작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예요. 이미 200건이 넘는 산불이 통제 불능 상태로 막 타오르고 있고요. 200건이요? 와. 네, 소실된 면적만 해도 약 19,900제곱킬로미터. 정말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와,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네요. 원인이 뭔가요? 전문가들은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건조한 날씨, 이걸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도 좀 알려주시죠. 네, 예를 들어 BC주랑 엘버타주 경계 지역에 있는 키스카티노 강 산불이 있거든요. 이게 하루 만에 피해 면적이 40제곱킬로미터 미만이었는데 65제곱킬로미터로 확 늘었어요. 하루 만에요? 네. 근데 또 강풍까지 예보되면서 이게 더 번질까 봐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켈리 호수 인근 110가구에는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주민들 걱정이 크겠네요.
심야 작업은 잘 되고 있나요? 100명 넘는 소방관하고 헬기까지 동원됐는데 워낙 규모가 크고 날씨도 안 좋아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네. 이 산불 연기가 국경을 넘어서 미국 중서부 지역 대기질을 매우 건강에 해로움 수준까지 악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 미국까지요? 네, 심지어 유럽까지 도달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넘는 환경, 보건 문제가 된 거죠. 이야, 경제 위기의 환경 재난까지 정말 큰 어려움에 처했네요. 이런 큰 문제들 속에서 캐나다 정치나 사회 내부의 자잘한 모습들은 어떤가요? 연방 정치 쪽을 보면요. 마크 카니 총리의 소수 정부가 국정연설을 발표했는데 신민주당 NDP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 투표 없이 통과가 됐어요. 아, NDP는 왜 반대한 건가요? 연설 내용이 일하는 가정의 필요를 무시한다. 뭐 이런 비판이었죠. 또 하나는 션 프레이저 법무부 장관이 UN 원주민 권리 선언, UNDRIP라고 하죠. 네네. 이거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다가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UNDRIP가 원주민 자치권 관련해서 중요한 기준인데 장관 발언이 그 이행 의지에 좀 의문을 낳았던 거죠. 그렇군요. 정치적으로도 좀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네요.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경제적 압박 같은 게 좀 반영된 현상들이 있을까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캐나다인 절반 이상이 비용 문제 때문에 치과 진료 같은 거 필요한데도 미루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아, 절반 이상이나요? 네, 생활비 부담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코키틀람의 연방경찰 RCMP가 푸드뱅크를 돕기 위한 음식 기부 운동을 벌이는 모습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참 생활고가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하키 캐나다 재판 이후에 성폭력 위기센터 상담 전화가 급증하는 현상도 있었고요. 또 BC주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남방 큰돌고래 보호를 위해서 선박 속도 제한 같은 새로운 조치들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해요. 정리해보면 국가적인 영웅을 기리는 그런 순간과 동시에 심각한 경제적 압박, 또 광범위한 환경 재난, 그리고 복잡한 정치, 사회적 현안들이 막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나라가 마크 가노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인물의 업적을 기리면서 동시에 관세나 산불 같은 아주 즉각적이고 거대한 위기들에는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아, 그러네요. 과거에 대한 존중과 현재의 위기 대응. 그렇죠. 이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과제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 상황이 오늘날 캐나다의 어떤 회복력, 또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런 능력에 대해서 많은 걸 시사한다고 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